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별은 우리가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재회를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엔 이 연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이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내 망가진 일상이나 이 우울감 등으로 공기가 쓰고 모든 내 일상이 괴로운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이별 극복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까지 도착하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안타까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별을 아예 힘들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해요. 먼저 연애와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이별 후 이 아픔을요, 지불 예정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지불 예정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연애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떤 연애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 지불 예정금을 지불할 리스크를 안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걸 내지 않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아파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겨내고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돌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이별을 겪어봤고 또 일상이 타인들의 이별에 항상 맞닿아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인생 조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릴 때 이별 극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그 순간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재밌는 영상이나 단순한 게임이나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결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스턴트적인 방법이고, 마치 약물로 비유하자면 스테로이드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흔하게 아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지우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도파민이 우울감을 지워버리고 그 즉시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우울함은 즉시 사라지고 마음이 괜찮아지고 내가 잊었다는 생각과 더불어 새롭게 도파민이 분비되게 만든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더 그리워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아무 이성이나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될 만큼 내가 본능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인식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다른 이성을 만나도 내가 매력적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상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별로 인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진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지 웬만하면 제가 이 다음 얘기할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일종의 중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내가 이별로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간편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다음부터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힘들 때 이걸 단번에 해소해 줄 수단이 있으면 그게 나를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 포기 못합니다. 자,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여자 없이 못 사는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내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성이 없는 시기에 어떻게 되냐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아요. 반복이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은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흔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상관없겠지. 여러분의 인생이라 남들의 인생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안감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요지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일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요. 슬픔 속에 들어가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먼저 이 얘기는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억양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자취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쭉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제 생활 공간을 연애를 했던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합니다. 그럼 제 생활 공간 자체에 그 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고, 멀쩡했다가도 그런 기억들이 찾아올 때마다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상황을 애써 그 기억을 털어내보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에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저는 그 슬픔 속에 더 깊이 있는 그대로 그 어떤 의미 부여나 왜곡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다가 전 연인이 냉장고 앞에서 요리 재료를 꺼내던 모습이 기억이 났다고 칩시다. 저는 그 모습을요,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치 제가 유체 이탈한 것처럼 3인칭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아픔의 유효 시간이 지나가면 또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다음 단편 기억이 찾아올 때 처음 느낀 아픔에 비해 줄어든 아픔이 찾아옵니다. 천천히 이 아픔의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죠.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 대해선 점점 무뎌지도록 되어 있고, 이건 우울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바들이 우리를 계속 찌르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점점 몸이 적응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 아픔을 느껴버리고 해결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방법은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가장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연애가 끝났지만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연애뿐 아니라 일이나 가족이나 또 다른 책임을 어깨 위에 두고 살아가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이별로 감정 손해를 봤다면, 이 이외의 것들에서의 손해는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2배 이상 빨리 여러분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별을 아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별 극복이라는 것을 절대 이별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벗어나는 것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힘든 아픔을 느끼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한 번만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주인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